미시마 여대생 살인사건 2002년 1월 23일 새벽 2시 35분 시즈오카현 미시마시의 한 어두운 도로 공사 현장에서 트럭 기사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덩어리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간 기사 눈에 보인 것은 불길 속에서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트럭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자리에는 검게 타버린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웅크린 자세로 발견되었으며 온몸이 탄화된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굴에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처음 사건 현장을 본 경찰은 자살과 타살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갈색 후드 점퍼, 소매에 테이프로 손이 결박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시신의 입가에도 테이프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신의 피부에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남아 있어 피해자가 생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태워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 미시마시에 거주하던 대학생 야마네 사치코의 부모가 딸이 전날 밤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치코의 학용품에서 채취한 지문을 시신과 대조한 결과 끔찍하게 불타버린 시신이 바로 실종된 사치코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녀의 죽음은 그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사치코의 대인관계를 조사하며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을 탐색했으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자전거가 사라져 있었던 점에서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범행 당시 사용된 인화성 물질을 추적해봤지만 시내 주유소 두 곳에서 판매하는 등유와 유사할 뿐 구체적인 구매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6개월이 지나면서 수사에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당시 미시마 경찰서가 보유한 지역 내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있던 하토리 주냐라는 남성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하토리는 뺑소니 사건으로 체포되어 누마즈 형무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하토리의 타액을 채취해 현장의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대조했고 두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하토리는 즉시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그의 진술을 얻기 위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하토리는 처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건 당시 외국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토리의 차량에서 피해자 사치코를 납치할 때 사용된 테이프, 플라스틱 통, 그리고 사치코의 자전거 등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을 느낀 하토리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사치코에게 등유를 끼얹고 산채로 불태웠다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끔찍했습니다. 하토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치코를 발견했고 그녀에게 접근의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하토리는 그녀를 납치하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자전거 앞을 가로막아 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고 협박했습니다. 사치코를 차에 감금한 채 다시 시내로 돌아온 하토리는 결국 그녀를 놓아주지 못하고 공사 현장으로 데려가 결박한 뒤 전신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절규하는 사치코를 남겨둔 채 하토리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토리의 범행 동기는 단순한 헌팅 실패와 마약 사용 욕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의 자전거를 강에 버리고 소지품은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불태우는 등 철저히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결국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토리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그는 결국 2012년 8월 3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 그리고 미시마 씨의 깊은 충격뿐이었습니다. 미시마 여대생 살인 사건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토리 주냐의 잔혹한 범행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경계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자가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가장하여 그 뒤에 끔찍한 악마의 얼굴을 숨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토리의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그로 인해 사라진 젊은 생명과 남겨진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